코인 이슈야, 이런 장면들이 언제 나올 거냐? 빠르면 올해 나옵니다. 오늘은 회사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방송에 그 유료 강의를 일부러 정규 방송으로 빼가지고 배웠죠. 영래포도 배웠고 우리 뭐 배웠지? 내용이 뭐였죠? MMF 맞아. MMF 종류 배우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근데 재미있으셨죠? 우리가 막 비트코인을 투자하는데 그냥 폭등할 코인이나 찝어주면 되지 뭐 MMF까지 알아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MMF 종류를 알고 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거길로 언제까지 흘러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피부로 깨달아야 어떻게 해요 그게? 시장에 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기사로만 MMF 시장으로 몰립니다. MMF로 몰리겠네. 어차피 난 MMF 투자 안 할 거니까 됐어 말어. 그러신 분들이 100분 중 99분. 근데 좀 진취적으로 공부도 하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고 성공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야 MMF가 뭘까? 왜 MMF 시장으로 가는 걸까? 이렇게 가면 어떤 영향이 우리 주식과 코인 시장에 올까? 공부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런 분들 못 따라갑니다.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면서 수기로 손으로 막 필기해가지고 적으시는 분들 우리 멤버십 톡방에 계시죠? 이땡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보셔. 진짜 거꾸로만 투자 안 하시면은 23년도 24년도 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되는지. 반감기까지. 그런 분들은 못 쫓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멤버십 톡방에 계신 분들. 자, 금리 인상 후폭풍에 흔들리는 미국 회사채 시장. 자, 우리가 연준이 금리를 저렇게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금리 인상해봤자 뭐 유동성이 많고 미국 정부에서 저렇게 커버를 쳐주면 뭐가 위험하냐, 어차피 또 올렸다 내리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금리를 올린다는 게 우리 금융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자산시장이나 아니면 은행들이나 요런 시장들한테는 진짜 타격이 커. 우리는 그냥 금리 올렸네, 기준금리 좀 올라갔네, 대출금리 올라가겠네, 그 정도에서 그냥 말아버려. 근데 금리를 막 4%, 5% 계속해서 올린다는 게 우리 몸으로 따지면 지금 내 몸 안에 막 안 좋은 병균들이 막 너무 많아. 수십 개, 수백 개가 막 자라려고 막 조그만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스팸 먹고 막 인스턴트 막 햄 먹고 안 좋은 거 먹고 자고 바로 술 막 뭐 2리터씩 먹고 담배 막 하루에 뭐 10갑씩 펴버리고 그런 거와도 같다. 금리 인상이. 코인 이슈가 올해 무너질 겁니다. 근데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번 연도 뷰를 좋게 보지 않았어. 근데 결과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1월부터 4월까지 코인 이슈 뷰가 틀렸어. 좋았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그거로 그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코인 이슈 관점 틀렸습니다. 경기 침체보다 뭐예요? 시스템 리스크, 유동성 조달이 불가능해진다. 시스템 리스크가 뭐냐면 금리를 높이 올렸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딘가 한두 군데 터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기억나시는 분, 그 작년에 푸르밀 터졌었죠.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내년 돼서 푸르밀 같은 기업들이 하나 둘씩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기억나신 분 1번.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회사채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번 연도 상반기 1월부터 4월 코스닥 막 30% 폭등하고 비트코인 시장 막 미친 듯이 상승하고 비트코인 80% 올랐더라고요. 우리 코인 이슈 멤버십 분들 작년 11월 달에 매수하셨던 분들 수익률 몇 프로예요? 물어봤더니 80% 90%야. 근데 그게 맞아. 왜? 밑바닥에서 주었거든. 비트코인 2,100만 원에 주었으니까 지금 비트코인 상승률이 이번 연도 상반기에 80%니까 얼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코인 이슈 말 안 듣고 알트 주었겠지. 근데 알트 주었어도 수익률이 좋으셨을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비트코인도 80% 상승했지, 이더리움 70% 상승했지, 미국 증시 올라갔지, 코스닥 30% 상승했지, 전 세계 증시, 비트코인 다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시도 좋아, 비트코인도 좋아. 그럼 채권 시장은 어땠을까? 죽을 썼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나왔었죠. 달러 강세라는 뜻은 뭐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뜻합니다. 채권 시장은 안 좋았어요.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시장이 있다고 하면 회사채입니다. 지금 회사채 시장들 보면은, 막 다 죽을라 그래. 우리 비트코인 투자하고, 막 미국 주식 투자하고, 막 코스닥, 코스피, 우리 막 700% 막 수익률 가져가가지고 막 뭐 돈 벌고 막 다 좋은 줄 알아. 근데 회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채도 이제 등급이 주어져요. 뭐 B등급, CCC, 아니면 뭐 정크본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사가 안전하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회사채를 발행해. 안전해. 근데 우리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 A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한대. 당연히 등급이 다르지. 등급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애플이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채는 이율을 어떻게 줘야 돼요? 이율을 싸게 줘도 애플 보고 들어가는 거야. 이자를 2% 준대. 그래도 사. 왜? 애플이니까. 낮더라도 안전해. 근데 우리 집 앞에 있는 A라는 기업은 똑같이 애플이랑 2% 준대. 회사채를. 살까 안 살까? 살 이유가 없지. 그러면 애플보다 더 많은 2%, 3%, 4%, 5%, 10%, 15%. 그러면 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어떻게 해요? 이자를 더 많이 공격적으로 줘야겠죠. 공격적으로 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애플이 발행한 채권이나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냥 동네 이런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원래 어느 정도 스프레드 간격 차이가 유지가 돼야 돼. 유지가.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벌어져 버려. 왜? 지금같이 은행이 위험한데 A라는 기업 내 집 앞에 있는 거 이거 회사채 어떻게 사? 아무리 높게 줘더라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더 올려. 더 올려 미친 듯이. 애플은 낮춰도 사. 왜? 안전하니까. 스프레드 간격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낮은 등급의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높은 등급보다 금리를 예전에는 조금만 더 줬으면 됐는데 지금은 미친 듯이 줘야 돼. 미친 듯이. 사게 하려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스프레드 간격이 벌어지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회사채를 사면은 이제 이자를 주죠. 이 회사채 금리랑 우리 연방기금 실효금리라고 있습니다. 연방기금 실효금리가 콜금리고, 콜금리가 뭐냐면 은행과 은행 사이의 대출금리를 콜금리라 합니다. 근데 내가 회사채를 사서 돈을 받는 이자를 받는 금리와 은행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 콜금리랑 어떻게 해요? 차이가 별로 없어. 자, 보세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 연준한테 돈을 빌려. 자본을 빌려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 연준이 아니어도 상업은행들한테 은행끼리 서로 대출을 우리 콜금리라 그랬죠. 콜금리가 저렴하니까 저렴하게 빌려서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진이 생기겠죠. 이게 뭐예요? 저렴한 금리에 빌려서 높은 금리에 투자를 한다. 일본 N 캐리 트레이드. 은행끼리 금리가 저렴하니까 싸게 빌려서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해요? 회사채에 투자를 해. 자, 근데 지금 회사채나 은행끼리 서로 빌리는 우리 연방기금 실효금리, 콜금리나 거의 개긴 독인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은행이 뭐 연준한테 빌리든 상업은행한테 빌리든 회사채에 투자를 할까? 굳이? 돈을 빌려서? 회사채를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를 올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야.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대, 은행에 넣고 받는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을 받아서 내는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이것저것 금리들이 다 올라가는데, 다 달라. 상승하는 반영률이. 당연히 내가 은행에 가서 빌리는 돈, 금리가 더 높게 올라가고, 은행끼리 빌리는 금리는 더 낮게 올라가야겠죠. 이렇듯이 다 달라. 다른데, 반영되는 속도도 달라. 만약에 금리가 올라갔어. 상승폭이 쭉 올라갔어. 그러면 회사채랑 연방기금 실효금리랑 반영되는 속도가 너무 달라.
쉽게 말해서 콜금리에 비해서 회사채가 속도가 느려.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천천히 올라가니까 은행끼리 서로 빌리는 콜금리가 쭉 올라오면서 이게 객인동이 된 겁니다.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돈을 빌려서 회사채를 살 필요가 없어. 그럼 회사들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없네. 안 그래도 지금 회사채 살 사람이 없는데 은행이 사주지를 않네. 그럼 그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망하거나 구조조정하던가 아니면 감축을 하던가 긴축을 하던가 선택을 해야겠죠. 자,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 한 10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조 달러 정도 되는데, 자, 보시면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들어 올렸어. 급격하게 금리를 들어 올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업이야. 회사야. 회사가 뭐 이런 그 안전자산을 갖고 있고 뭐 준비금 형식으로 돈을 갖고 있는데 국채로 갖고 있네. 채권을 갖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들어 올려. 그럼 내 채권의 가격이,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채워 넣어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기업은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 비용이 상승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내가 자본을 조달받으려면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 했더니 이자도 너무 세.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우리 채권 발행할게요. 우리 기업에 투자해주세요.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받아야 돼. 근데 금리가 아까 높이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회사채도 내가 채권을 발행해서 줘야 되는 이자는 어떨까? 연준이 금리를 올렸어. 그럼 내가 회사야. 회사채를 발행했어. 이자를 더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한 것만큼 높게 줘야지. 그럼 회사에서 내줘야 되는 이자도 비용도 폭등을 하겠죠. 자본 조달 환경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채 매수해야 됩니다. 회사채 사주세요. 우리 한국 시장 작년에 한국 시장 연초부터 한전이 미친 듯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았어. 한전은 괜찮아. 갈 수 있어. 왜? 정부니까. 근데 한전 밑에 있는 애들은 안 팔려. 이렇게 위험하고 뭐 또 안 되고 한전이 금리를 그렇게 저렇게 많이 줘버리는데 안 팔리지. 그러면 잘 나가는 애들만 잘 나간다는 겁니다. 회사채 시장 역시. 그래서 잘 나가는 애마저도 힘들고. 자, 그러면 얘네 회사들을 신용등급을 매기는 애들이 있어. 누가 있을까? 이런 회사 기업들을 신용등급을 매겨. 얘는 A, A-, B+, 뭐 BBB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금융시장의 3대 저승사자 있죠. 국제 신용평가사 3대 저승사자 누구죠? 무디스, S&P 또 하나, 복숭아, 피치. 이렇게 3대 저승사자. 아마도 이번 연도 이제 추석이죠. 추석 때 아마 퀴즈로 매해 등장합니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 3대 저승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자본 조달 비용도 상승하고 너네 국채 갖고 있었는데 국채 가격 떨어졌네? 당연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지.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을 시킵니다. 이번에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을 시켰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올해 1분기만 그 114억 달러니 우리나라 원화로 한 15조 1,400억 정도 됩니다. 15조 가까이 되는 규모를 미국 회사채를 투자 등급에서 정크본드로 강등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할 수 있는 등급인데 위험한 정크본드 등급으로 강등을 시킨 거예요. 그럼 내가 회사채 투자하는 투자자야. 위험하대. 투자하고 싶을까? 투자할까? 당연히 채권, 우리 회사채 시장의 투자 심리도 죽겠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해 발행된 회사채의 60% 규모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난해 총 발행했던 회사채의 60% 가까이가 강등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아 이거. 강등당했어? 우리 불안한 등급이네. 이자 더 많이 줘야지. 사게 하려면. 근데 이자를 많이 줘도 살 사람들은 없어. 그럼 더 주고. 높은 등급 애들은 조금 낮춰도 사. 어떻게 돼요? 높은 애들도 막 이제 놀래는 경우도 있고 뭐 낮게 낮는 경우도 있고. 스프레드 간격 막 너무 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위험하구나. 위험하구나.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무너졌고 퍼스트 뭐 리퍼블릭 무너졌고 이런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재무부며 연준이 하나같이 무슨 말을 해요? 우리 도드프랭크법 알지? 2,500억 달러 이상 자본금 갖고 있는 애들 다 스트레스 테스트 다 했어. 안전해. 만약에 중소형 은행들, 뭐 상업용 부동산 이런 애들 무너지잖아? 우리가 돈 대줄 수 있어. 영등포 창구에 자금이 얼마나 있는데.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뭐 시티은행, 웰스파고 이런 애들 자금 갖고 있는 거 너네 몰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견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 차입 여건은 회사채는 어떨까? 미국에 있는 한 개의 기업이 무너졌어. 그것도 도와줄 수 있나요? 그거 도와주면 A라는 기업 도와주면 B, C, D, E, F, D, G, H, 다 알파벳 뭐 중국어까지 다 도와줘야 되는데 안 되겠죠. 지금 금융시장 뭐 뱅크론 요런만 그 문제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채 시장도 지금 차임 여건이 너무나도 안 좋다.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기업들이 제품을 잘 찍어내서 돈을 벌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수출 잘하면 되잖아요. 수출 잘 되나요 지금? 자, 기업들이 더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비싸게 팔면 사주나요? 안 그래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고 작년에 막 그렇게 들들 볶았던 CPI, 물가, 인플레이션은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코인이슈가 몇 달 전, 한 2달 됐나요? 2달 전부터 이제 CPI 깊게 분석 안 해드릴 겁니다. 물가 볼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빠지는 구조야. 뱅크런 이후부터는 아예 확신이고 물가는 이젠 제외야. 가끔씩 깜짝으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의미 없습니다. 대신 물가는 빠짐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소비도 줄겠죠. 그럼 기업들은 물건을 찍어서 비싸게 못 팔아. 판매 가격 역시 낮아져야 돼. 판매 가격이 낮아진다는 건 기업들의 마진율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마진율이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금융시장의 저승사자. 얘네들이 너네 판매 가격 낮췄네, 마진율 낮네, 그러면 너네 신용등급 강등. 그럼 회사채 발행할 때 또 이자 높게 줘야 돼. 이게 계속 되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은행들은 시중에 있는 은행이나 연준한테 돈을 빌려서 저렴한 금리로 회사채를 사준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은행들이 회사채를 사주는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 회사가 무너지면 은행까지도 흔들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웬만해서 미국 국채라던가 좀 더 안전한 자산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은행이 지금 회사채를 못 사주고 있는 상황이죠. 못 사주고 있는 상황도 위험하겠지만 은행이 회사한테 대출을 못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사고겠죠. 회사는 힘들어. 매출도 안 나오고 힘들어. 그럼 어떡할까?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 구조조정을 하던가 감축을 하던가 고용을 뭐 줄이고 광고비를 줄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긴축을 해. 한 가지 더 돈을 구해야 돼. 근데 그걸 어디서 구해? 은행에서 구하고 또 회사채를 발행해서 구하는데 회사채 안 사줘. 은행에서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해. 그러면 도산, 파산 나는 겁니다. 그 중에 회사채를 사주는 주체 중에 하나가 은행이었는데 은행마저도 캐리 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주지 못한다. 그러면 코인이슈야 이런 장면들이 언제 나올 거냐? 빠르면 올해 나옵니다. 나오고 빠르면은 진짜 좀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중반기 넘어가는 시점부터 자금 조달이 힘들어서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이미 뭐 작년 연말부터 구조조정 들어갔지. 무너지는 기업들이 대거 나올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 기업들, 얘네들 대거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기업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사 딱 나와가지고 코인 이거 무슨 A라는 기업이 무너졌대.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뭐 부채가 많아서 아니면 경영난에 휩쓸려서 마진율이 안 남아서 뭐 이런 회사채 또 발행했는데 뭐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이런 기사 보시면 코인이슈 요놈이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기업들 리스크.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